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이아몬드 송세연입니다. 당신의 최우선 동기는 무엇입니까?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생뚱맞은 이런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재정적 자유, 추가 수입, 자영사업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충분한 여가시간, 개인적 성장, 또 아니면 나눔이나 봉사, 또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은퇴 후에 노후의 어떤 삶이나 함께할 친구, 유산, 상속, 어떤 것을 이 중에서 가장 최우선 동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조금은 생소했지만 1초도 걸리지 않고 개인적 성장을 선택했습니다. 저희 마이스토리는 이 개인적 성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 마이스토리를 또 함께 나누고자 한다면 저희 어린 시절을 함께 회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하늘은요 매우 작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요. 제가 살던 시골은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떼고 부뚜막이 있었던 이런 시골이었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돌아오면 소 고삐를 잡고 들로 소 먹이를 주러 나갔었고요. 들에서 일하는 어른들을 의해서 새참을 나르는 이런 시골이었습니다. 이 사진 재밌죠? 제가 11살 때 찍은 사진이네요.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 안에 제가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의 총애를 받고 그래도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경쟁심이 많고 욕심이 많아서 뭐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꼬맹이였습니다.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돌아오면 제가 5남매의 큰언니였기 때문에 동생들을 돌봐야 했고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꼬맹이였지만 집에는 책이 없었습니다. 책은 학교에나 가서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책을 볼 때 저는 늘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살고 있는 현실과 책 속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때쯤 저는 습관 하나가 생겼어요. 바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지금 내가 쳐다보는 이 하늘 말고 저 언덕 너머에 또 다른 하늘이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곳에 가볼 수가 없었어요. 그저 궁금했습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는지. 저 하늘 말고 다른 하늘을 저는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하늘 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직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른 하늘을 만났습니다. 짜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남편은 은행원이었고 저는 새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런대로 재미있게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IMF라는 것을 맞이하게 됐어요. 저것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지만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저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근면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저축을 열심히 하고 허리를 졸라매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남편의 혼자 힘으로는 우리 세 아이들과 저를 지키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직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곳에서는 상대방에서 저를 원하지 않았고요. 상대방에서 원하는 곳은 제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전문 직종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송통신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면서 학교를 또 졸업하기가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학교를 중도에 그만뒀습니다. 안 되겠다 해서 문화센터나 여성회관을 섭렵하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제가 배워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저는 어느 직장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장사를 해봐야 되겠어 라고 알아봤지만 자본금 또한 녹록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때 도서 대여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여점에 찾아가서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책들을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않았던 욕구가 책에서 하나 둘 채워지면서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책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된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책이었습니다. 이따만 해도 자기계발 서적이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저 책에서 저희한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요.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책들 속에서는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이 돼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꿈을 상상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고요. 목표를 갖고 계획을 갖고 스케줄 관리를 하고 행동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있는 남편을 쥐어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신 꿈 있어요? 5년 후에 10년 후에 저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비전이 있나요?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아, 은행원이 꿈은 무슨 꿈이 있어. 또 다른 하늘이라고 생각했었던 저희 결혼이라고 하는 비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책을 생계형으로 읽기 시작을 했어요. 빗금을 치고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메모를 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것들을 제가 갖고 싶고 하고 싶더라고요. 가난이라는 거 너무 싫었고요. 남편의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사람 노릇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내 명함과 책상을 갖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책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충분하게 유능하지도 않았고요. 젊은직도 아니었고 역량이 그렇게 출중하지도 않았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슬펐어요. 저는 점점 소극적이 되어갔고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울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외부 환경에 우리 가정의 행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더 심각하게 깨달으면서 저는 우울증이라는 초기 단계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메이가 저의 남편의 손을 잡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희 남편이 얘기했습니다. 당신 이제부터 호박 내가 시켜줄게.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한테 기회이고 비전이고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야. 자본금이 없어도 되고 경험이 없어도 되고 경력도 따지지 않고 인건비도 필요 없대. 그냥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만 하면 된대. 당신 이제 기대해. 이렇게 제게 얘기를 했어요.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아메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는 이 아메이 사업이 제가 정말 기대하고 어린 시절부터 꿈꾸었던 저의 또 다른 하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남편의 손을 잡고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 아메이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생각은 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예요. 제가 소비를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생필품을 쓰는 일은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써보고 좋은 것을 누군가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제 눈에 굉장히 크게 들어온 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메이 사업의 기업 이념이었어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저는 모든이라는 글자가 제가 소속이 된다라는 생각에 희열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 나도 그 모든 속에 들어가잖아. 그리고 난 생활 필수품 쓰는 거는 잘할 수 있잖아. 제대로 한번 해보자. 내가 쓰는 제품, 내가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거, 얼굴에 바르는 거, 몸에 바르는 거 하나하나를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요? 제 개인의 성장을 통해서 정말 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요, 저의 유능함이 그 분야에서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내 명함과 책상을 갖고 싶었던 그것을 갖게 되었고요. 남편의 힘이 되어주고 싶다. 바로 그것이 남편의 힘이 되는 정말 대단한 일로 바뀌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었고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열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꿈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드디어 짜잔!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시골의 그 꼬맹이 작은 소녀
꼬질꼬질 했었던 그 아이가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남편은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가장 큰 꿈 중에 하나가요, 남편의 은퇴를 돕는 일이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아쉬워하고 학사모를 그리워했었던 제가 늦깎이 공부를 하면서 학사모를 썼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지역에 50평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프로필을 찍고요, 프로필에 맞는 이력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 회사의 수석 교육 강사로서 일주일에 2번씩 강의를 나가는 멋진 또 강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했었던 빚으로부터 제가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 사진만 보면 제가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옵니다. 저희 3남매,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외부 환경으로부터 쓰나미가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도 내 아이들을 지킬 수 있고 내 남편과 그리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나와의 약속, 남편과의 약속, 아이들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저 가운데 2 아이가 저와 함께 아메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의 손주는 5명입니다. 부러우시죠? 송세은 인생 성공했습니다. 제가 또 다른 하늘일 거라고, 나의 희망이고 비전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저의 꿈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저 스스로를 스스로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잊고 살죠. 어떤 사람은 꿈을 찾아서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신의 최우선 동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죠. 저는 개인적 성장을 꼽았습니다. 제가 개인적 성장을 통해서 추가 수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 봉사하고 나누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이곳에서 저는 찾았습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쓰나미가 몰아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저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도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도구를 갖고 계십니까?